한국 라면이 가격 하락을 결정하며 이때다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라면을 요리해 먹고 즐기는 전 세계적인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산 라면 가격의 하락 소식을 전하며 안 그래도 인기 있던 K라면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유럽에는 2년여 전 우크라이나발 곡물 가격의 상승 따라 올랐던 식품 가격이 요지부동인 반면 한국에선 실제 제분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도 깎는 흔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 기업이 라면 가격을 인하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13년 전인 지난 2010년에도 한 차례 라면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라면 출고가가 4.5% 인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수십 년 전 빅맥지수라 해서 햄버거 가격으로 전 세계 물가 수준을 살필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있었는데요. 당시 맥도날드가 소련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든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었죠. 이제는 어쩌면 우리 라면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우리 라면의 인기 실체와 현황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라면, 만두, 치킨 등 그동안 한식이라는 카테고리에 감히 올리지도 못했던 서자들의 글로벌 영토 확장이 눈부실 지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한국 라면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랍 국가의 20, 30대 미녀들까지 한국 라면에 푹 빠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 운전도 대학 진학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까지 간섭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요즘 놀랍게도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 문화의 파급력 덕분이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깊은 라면 국물 맛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현지 마트에는 한국 라면을 진열해 두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현재 UAE의 라면 수입 규모 상위 10개국 중 한국이 4위에 랭크될 만큼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과거 한국 라면은 한인마트에서 한국인 주재원이나 노동자들만 사 먹는 식품이었는데요. 이제는 까루프, 알마야 등 현지 유명마트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이는 삼양, 농심, 오뚜기 등 국내 라면 제조사들이 현지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 돼지고기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중동용 라면들이 제조되고 할랄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생산 과정이 필수인 할랄 인증은 쉽지 않지만 무슬림들은 할랄 인증 제품만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 여기는 문화가 있는 만큼 중동 진출을 위해선 필수적이었는데요. 이런 한국 대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 라면은 현지인들에게 할랄 인증은 물론이고 한번 먹어봤더니 저렴하면서도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고 맛까지 훌륭해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간편식 메뉴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사실 중동 사람들은 한국 라면을 접하기 이전까지 면 요리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면보다는 밀가루를 이용해 만든 전병, 빵이나 향신료가 첨가된 쌀이 주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거주 인구의 90% 이상이 외국인으로 채워질 정도로 국제도시인 두바이, 아부다비를 거느린 UAE를 중심으로 사우디, 레바논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의 식생활도 다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식과 외국식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마침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전파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은 중동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다채로운 라면들이 쏟아내기 시작해 한국 라면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실 중동에서의 한국 라면 인기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라면 사랑 국가들에 비하면 신생아 수준이긴 합니다. 미국, 호주 등 서양 국가에서의 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비록 일본이 먼저 개발하고 미국에 전파하여 아직까지도 라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점점 라면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죠. 우리 생각보다 서양인들의 식성이 더 한국인과 비슷해진 것 아닌가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지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라면이 중국이나 일본 라면보다 6배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값싼 싸구려 라면보다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찾는 요즘 미국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죠. 이뿐인가요? 이제는 하다하다 전 세계에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인도에서까지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하니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죠. 사실 동남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정복한 한국 라면이 인도에서는 오랜 기간 정체기를 겪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라면의 풍미는 유지하면서 모든 재료를 채식주의자들의 식단에 맞도록 전환해 제품을 출시했지만 난관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슬로우 푸드의 나라 인도에서 인스턴트 식품은 매력적이지 않은 데다 인도인들에게 국물이 있는 탕면은 너무 낯선 음식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이 불닭볶음면처럼 조림면을 좋아하는 데다가
숟가락으로 라면을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면을 부셔서 라면을 조리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1980년도부터 인도 시장에 진출했음에도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류 덕분에 침체된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라면에 대해 궁금해하던 인도의 젊은이들이 한국 라면의 진하고 독특한 맛에 점차 빠져들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인도에서 한국 라면은 상류층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 식품이 됐다고 합니다. 인도의 국민라면 맥이나 이피보다 가격이 4배에서 7배나 비싸고 이국적인 향을 품은 라면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진짜 백이 한국산임을 내세워 마케팅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반 플래터처럼 인도의 대표적인 식품 브랜드에서는 김치, 고추장, 밀키트 등과 같은 한국 음식을 한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자체 브랜드를 택만 갈아 끼우는 수준으로 마감해 유통하고 있으며 김치 등 한식의 핵심 재료는 아예 현지에 직접 공장을 차려 생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 재료와 조리법 그대로 재현해낸 수준으로 말이죠. 이렇게 인도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한국에 대한 경험은 분명 인도 MZ세대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들이 사회의 동량지제가 되어 경제생활을 하면서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사실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K라면 단 하나로 한 나라의 수장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된 한국인도 있습니다. 무려 30년 넘게 북유럽 동토의 노르웨이 라면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스터 리 라면의 창시자 이철호 씨입니다. 한국 전쟁 중 폭탄 파편에 맞아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17살이던 해에 중립국이던 노르웨이로 향한 이민자였습니다. 여차여차 다리는 치유했지만 차별과 가난 등 그가 싸워내야 했던 일은 많았는데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호텔 주방장을 거쳐 라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전 그때 을지로 뒷골목에서 먹었던 한국 라면이 너무 맛있어 유럽에 들여올 생각을 했다는 이철호 씨의 라면 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한국 라면을 노르웨이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밤 라면 봉지를 바라보며 고심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한국의 유명 라면 회사와 함께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를 라면에 접목해 새로운 수프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선 한식은 원래 한식의 형태 그대로를 지켜낼 때만 한식이라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전 세계인의 한식이 되어버린 지금 한식은 기본적인 개념만을 남긴 채 각 문화권의 독창적인 매력을 담은 스타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또띠아에 삶 싸먹는 멕시코식 삼겹살이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 한식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 멋지게 커갈지 기대되고 궁금한 마음 가득 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